사실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위증교사에 관련된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대표 판결일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 재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믿는다. 네, 사법부 양심을 믿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일 쉬니까 걱정인 거예요. 아니, 오늘 네, 오늘 결심이고 오늘 결심해서 내달 다음 달에 선고. 이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수 있는 건은 지금 위증교사 한 건 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쌍방울과 함께 그렇게 애타게 밀었던 대북 송금건은 지금 여러 가지 반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호남이라는 사람을 현장에서 못 봤다라는 증인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게 기소가 중지돼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검찰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이걸 기소를 중지를 시켜야 어찌됐거나 여기에 대한 그 재판이라도 좀 덜 가게 될 텐데 이거를 질질 끌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이화영 녹취록 안에서 그동안 없었던 그 연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언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오마이 단독으로요. 자, 이게 사실 지금은 사이만 변호사,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첫 그 변호사가 약간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검찰 쪽에서 그쵸. 보낸 회유형이죠. 회유형.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 사람과 지난해 7월 12일 날 구치소에서 40분간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녹음을 한 건데요. 이제 본인이 검찰과 김성태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시점이 이제 검찰이 협조를 하면서도 밖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편지를 계속 보내서 도대체 이 전 부지사 왜 이러나? 그리고 7월 25일 날, 그 한참 후인 7월 25일 날 와이프가 가거든요. 부인이 가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때는 7월 12일 요때는 사실은 이미 흔들리고 있을 때죠.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협조하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가을에 그러니까 추석 특사나 아니면 최소한 크리스마스 특사로 빼줄 수 내보내준다고. 있다, 내보내주겠다라. 봐, 통태도 나가고 다 나가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회유를 했었고 너무 이제 2년 넘도록 2년 가까이 구치소 안에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가결수 신분으로 가결수 신분으로 있는 이화영 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시키는 대로 할게라고 하는 과정 등의 증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그동안 했었다는 거죠. 진술 맞추기에 대한 연습을. 그렇죠. 그렇게 했고 사실은 그 일정을 보면은 부인이 우리가 저기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때 7월 25일 날 남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화영 입장에서는 계속 좀 손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이러면서 이제 내 처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법무법인 측에서 와이프 단속해라라고 분명히 얘기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법무법인 측에서 이화영 배우자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말로 비난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변론하기 어려워서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배우자분이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일가를 하세요. 검찰 조사 거부해라. 안 그러면 국선 체제로 알아서 재판해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 당신 편 아무도 없다. 라고 8월 23일 날 하니까 9월 7일이 돼서야 이재명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허위로 진술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요. 만일 재판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번복을 했으면
옛날에 그 의자 뇌물 사건처럼 한명숙 전 네. 총리 때처럼. 한 총리처럼 이미 먼저 한 진술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 되는 걸로 엮어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습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 증언도 이렇습니다. 한 명이 단독으로 증언하면 이제 반박이 돼요. 나는 그런 일 없어라면 반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명, 3명이 엮어갖고 우리 셋이 거기서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멀쩡한 사람 하나 죄 만드는 거는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화영 지사만 한 게 아니라 이화영 쌍방울 직원들부터 성남시 직원들까지 전부 다 엮어가지고 그 상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검찰이 했었던 거고, 만일 그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지 진술로 법정에서 나갔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진실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법구조가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나중에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나중에 피고인이 변심을 해갖고 또는 외부적 그렇죠. 회의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 뿐이지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자, 그거를 정말 운 좋게 빠져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녹취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별건들을 완전히 지금 검찰이 엄청나게 별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도와주신 기업인 불러가지고 아주 족쳐갖고 그 양반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놨죠. 이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강금원 회장 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고요. 우리 집 다 털어갖고 우리 딸들한테 제가 뭐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현금 지원하고 이런 거 지금 다 털어놨죠. 그러니까 딸들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궁지로 몰리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만들어놨더라. 내가 가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질 신문이라는 명분 하에 자기들끼리 막 4-5명씩 모아갖고 검찰에서 막 훈련을 시켜갖고 다 진술을 맞춰 놓은 거예요. 라는 얘기까지 이 녹음 파일에 다 나옵니다. 결국은 30인 성호를 맞이해가지고 다. 네. 결국은 이화영 지사가 거기에 찬동을 해갖고 얘기를 꺼냈으면 이 사건은 다른 증거 하나도 채택 안 하고 얘네들 증언만 갖고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했을 거야, 이 새끼들은. 그리고 김성태하고 어떻게 말을 맞췄냐면 내가 이렇게 부탁한 걸로 하자라고 했대요. 아예. 그래가지고 김성태가 부탁한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김성태가 돈 주기로 내가 줄 테니까 연락하는 걸로 하자라고 그 자기가 밀어붙였다는 거지. 문제는 돈을 주기로 했고 그 돈을 넘겨받았다고 하는 이호남이 안 나타났잖아. 안 나타났잖아. 현장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김성태의 모든 증언이 사실상 사라져버리게 된 거고,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성남시 직원이나 아니면 뭐 쌍방울 직원이나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는 저기가 없는 이화영 대표의 진술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화영 대표는 이 건으로 하고 끝나게 되면 나와야 돼. 왜? 지금 있는 건에서 대북 송금에 관련된 게 무효가 돼버리기만 하면 지금 이분한테 들 수 있는 거는 법카 쓴 거 2억 원? 1억 몇천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뿐이에요. 그 죄는. 그러니까 쌍방울 측에서 법카를 받아서 사용을 하긴 한 거예요. 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년씩이나 계속 통곡이 돼 있는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도 정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혼자서 다 겪어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이걸 탄핵해가지고 이분을 구해내야 됩니다. 검찰들이 이렇게 지금 이화영 씨 말대로라면 30인 성호를 만들어서 다 해놨다고 했잖아. 검찰들하고 싹 다 잡혀 들어가야 돼. 잡혀 들어갈 사람들은 이 사람들 검찰들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담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이달 안에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나눴던 얘기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청문회장에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도 증인으로 채택돼서 불려 나와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증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걸로 갖고 재판을 더 이상 끌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정말. 근데 진짜
이전 부지사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본인이 너무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라고, 이 압박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희가 밖에서 그냥 이렇게 상황을 봐도, 와, 검찰 저것들 해도 너무하네 싶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매일 불려가서 당해야 되는 이 상황이잖아요.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 진짜.